윤석열에게 승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과정들이 많고요.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서 우리가 과신하면 안 됩니다. 예. 늘 차분하게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검찰도 경찰도 조금씩은 변한 것 같아요.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죠. 오늘 그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호통방송 좀 있습니다.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승질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 승질 내더라도 좀만 이해해 주세요. 이게 우파들 일부가 말이죠. 우파도 아니에요. 기회주의자들이 또 지금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꼭 뭐 일이 좋아질만 하면 기회주의자들이 분탕을 치고 분위기를 더럽게 만드는데 이거 막아야죠. 예. 사실 그런데 그런 세력들은요 한 줌도 안 됩니다. 진짜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서 싸운 사람들은요 아유 윤석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정권 교체 해야지 그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은 어떤 세력이냐 자기 안 알아주면 또 자기와 이권에 관계가 없으면 그냥 분탕치고 해방치는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오늘 좀 호통 좀 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소식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장 구속됐다고 하는데 어쨌건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재명에게도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식, 다음이래.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전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을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도이치모터스 부분을 뭐 크게 소개 안 하는 게, 뻔히 알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검찰이, 이거 가지고 좀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윤석열 깎아내리기, 윤석열 흠집 내기 그런데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국민들 안 속아. 이거 속겠어요? 도이치모터스가 중요해요. 대장동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까지 심각한 것들이 더 많거든요. 자, 그러면 소식 전하니까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변호사단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법조윤리협의회를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수사 미진 비판이 일자 강제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법조단체들은 반발하겠죠. 왜? 아니 갑자기 자기네 명단이라든가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또 찝찝한 것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들도.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자,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압수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3만 명 변호사 중 80%가량이 소속돼 있으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들이 이 변호사단체에 참여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한 것들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검찰은 16일 서초구에 있는 법조윤리협회와 왜 이렇게 깔려? 법조윤리협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및 일정 숫자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제 수입 내역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단체 같아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방지를 위해 설립됐으며 대법원, 검찰청, 대한변협 등이 공동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뭐 물론 드러날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조사하다 보면 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이 사법농단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 이재명이 여기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어떻게 돈이 생겼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다
솔직히 믿을 수는 없어요. 검찰의 조사가 워낙 미진하니까. 그러나 이런 기사 하나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도이치모터스 오늘 사장 구속도 이것 때문에 또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조선일보 메인에 떴으니까. 그래서 뭐 둘 다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 검찰도 이 사람 조사해야지, 이재명 조사해야지, 윤석열 해야지, 아주 미치고 펄쩍 뛰겠죠. 그런데, 윤석열 쪽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올까? 저는 뭐, 큰 문제 없다고 보니까. 그리고 또, 설령 다소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재명보단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재명 쪽이 오히려 더 좀 불리한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금 이재명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게 대장동 쪽에서 만들어져 갖고 이걸 가지고 변환사채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S사가 이렇게 지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드러나면 뭐 이제 뭐 이재명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대장동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이치모터스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예. 이게 도이치모터스를 금방 이렇게 조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갈 길이 멀고, 물론 이재명 것도 갈 길이 멀지만, 이 대선 기간 안에 둘 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둘 다 끝나지 않습니다. 어쨌건 청와대는 검찰이 또 이렇게 움직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하여간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지금 웃기는 게 대장동 수사를 미루기 위해서 이것들이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대장동 수사팀이 코로나 집단 감염. 수사가 중단된 거예요. 이게 대장동 수사팀이 고깃집에서 회식했는데 코로나 집단 감염.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야, 전단 수사팀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아주 이거 제가 봐도 이거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이 수사를 일부러 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코로나에 감염됐는데 안 된 걸 됐다고 하진 않았을 텐데 왠지 좀 냄새가 나는. 아, 오늘 저녁에 말이죠. KBS 전 아주 중요한 아주 간부 간부님을 만났어요. 중국 음식을 너무 거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거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맛있어갖고 많이 먹었는데 아우 짜게 먹으니까 역시 그 집이 약간 짜긴 해. 짜게 먹으니까 또 많이 먹고 하니까 아우 막 물 맥히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중국 음식 먹을 때 그 뭐지 양파를 그렇게 먹어서 제가 양파를 먹었더니만 양파 먹으면 더 갈증 나고 막 입이 꼬여 이상하게.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아우 중국 음식이 그런 게 있네. 예. 저는 술을 끊어서 먹진 않는데 아우 입이 꼬였어요. 하여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자 오늘은 특별히 기사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뒤에 앞에 이제 이 대장동 수사팀 코로나 얘기 이것도 뭐 기사는 별로 없어요. 코로나 걸렸다는 거고 이 코미디니까 그냥 제목만 소개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정 부분 소개를 했고, 사실은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하려다가 요것만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먼저 그냥 이재명 거로 제목을 달고 한 건데, 요 기사 한번 보시면 제가 참 답답해서 이거는 윤석열 지지해야 하느냐 청년들의 질문에 홍준표는 4글자로 답했다.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밀려 2위를 차지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답 불가라고 답했습니다. 대답 불가. 지난 15일 홍 의원은 청년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 청문 홍답 게시판에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를 미는 게 맞느냐고 보느냐, 아니면 소신있게 투표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 불가라고 답했어요. 그래도 윤 후보를 밀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각종 가족 및 본인의 의혹 때문에 마이크를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홍준표 대표, 전 대표죠. 대표님이라고 계속 불러드렸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일단 홍준표 대표님 지난 대선에 나와서 연설한 내용 기억 안 나세요? 문재인 정권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짝대기라도 투표장으로 나와서 투표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 연장 더 악랄한 이재명 정권이 들어왔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 불가. 그러면 경선을 하지 말죠. 아니 어떻게 그런 후보랑 경선을 해서 졌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 자 이번 경선 끝나고 난 뒤에 깨끗하게 승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팀 되자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야 대답 불가. 뭐 가족 본인 의혹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을 명분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될지 저는 참 실망스럽네요. 예? 다음 대선에도 나오신다면서요. 또 도전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바이든이 80세가 넘어서 했는데 뭐 72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자 하여간 홍준표 대표가 다음에도 나올 텐데 그러면 이번에 좀 서로 밀어주고 설령 윤석열 밀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했지만 홍준표 대표 밀어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렇게 원팀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다음을 준비한다? 다음에 기회 오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는 거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준표 대표가 젊은 사람들 표가 고스란히 온전히 다 홍준표 대표의 지지율 같습니까? 아닌 것도 거기엔 있겠죠. 역선택. 선거 과정에서 역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 측 무리는 있겠지만 홍준표 대표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팩트만 가지고 윤석열 후보 공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공격을 서로 한 건데 그거에 꽁해가지고 말이죠. 예? 이거 너무 옹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아니 선거 과정에서 서로 공격했던 거 이제 접고 원팀이 되기로 했으면 돼야지. 응? 지금도 말이죠. 원팀 안 된다. 대답 불가다. 야 진짜 이건 뭐 남보다 못하군요. 예. 남보다 못한.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자당의 후보자를 깎아내리기 급급한 그러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한다는 이건 정말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옹졸해서요. 솔직히 이건 뭐 화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홍준표 대표의 그릇을 딱 보여주는 거라 예. 이것까지는 뭐 제가 화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건 그릇이 참 작군요. 예. 안철수에 비하면은 홍준표 대표의 그릇은요 간장 종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철수는 오세훈에게 지고 난 뒤에 열심히 도왔지 않습니까? 참 그래도 그 사람이 10년간 정치에서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그거에 비하면 2배 이상의 정치를 했는데 너무 옹졸하고 20년 넘게 정치하면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앞으로 저도 홍준표 대표 지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하나 예언할까요?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 될 일 없어요. 예. 이런데 누가 찍겠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설령 우리 후보가 좀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대의 명분 아닙니까? 정권 교체?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정권 교체하기 싫어요. 문재인 정권이 좋아요. 일단 정권 교체하고
그 뒤에 할 말이 있으면 해야지. 이게 뭡니까? 뭐 쌍특검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번 대선에서 지는 사람들은 깜빵 갈 거다. 뭐 그 윤석열이 됐든 이재명이 됐든. 그리고 뭐 본인 가족 및 본인 의혹 때문에 마이크를 잡을 명분이 없다. 홍준표 대표님은 사모님이 저 후원회장 하시고 뭐 아드님도 굉장히 열심히 뛰신다고 하는데 마이크를 다 뭐 가족끼리 잡으려고 그러나 보죠. 그러면 어쨌건 원팀 어차피 안 되고 방해를 놓기로 했다고 하니까 저 이거 우파의 어떤 지도자로 저는 앞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겠어요. 예, 이건 좀 너무 말이죠. 사람 좀 대범해야지. 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 말이 좀 틀립니까? 예? 사람이 좀 대범해야지. 이게 뭐예요, 쪼잔하게? 어? 그 주변에 있는 그 유튜버들 시켜갖고 전화 공격하게 하고 모르겠어요.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쌍으로 난리를 치더만. 예? 뭐 그런 유튜버들하고 저하고는 제가 그런 유튜버 상대하긴 싫고 하여간 이건 진짜 실망스럽네요.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솔직히. 야 진짜. 하여튼 국가 지도자가 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쪼잔해서. 예? 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나오세요.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자 하여간 이렇습니다. 요 정도로만 해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 자가 정규재라는 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규재라는 자가 글을 올렸는데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이건 좀 호통을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내치자는 윤석열 지지자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자 한번 보죠. 뭐 그럴 줄 알았겠죠. 보수의 맨얼굴이다. 음모를 실행하고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탄핵을 좋아하고 정치보다는 검찰을 좋아하고 민주적 절차보다는 본능적으로 구테타를 선호하고 젊은 애들을 싫어하고 완고하고 힘을 숭배하는 따위 말이들이다. 보수의 맨얼굴이 이렇대요. 음모를 실행하고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탄핵을 좋아하고. 아니 저는 이게 보수의 맨얼굴이라는 게 이게 좀 웃긴데요. 뭐 보수의 맨얼굴이라고 하면 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그럼 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음모를 실행하고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이거 뭐 좌파의 맨얼굴 아니에요? 탄핵을 좋아하고. 탄핵을 누가 좋아하지? 정규재 주필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하야하라고 그랬죠? 예. 탄핵을 좋아하고 정치보다는 검찰을 좋아하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가 그냥 마음대로 헷갈리는 것 같아. 민주적 절차보다는 본능적으로 구테타를 선호하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민주적 절차보다는 본능적으로 구테타를 선호하고.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까는 건가? 뭐 어쨌건 이상해요. 젊은 애들을 싫어하고. 젊은 애들 왜 싫어하죠? 완고하고. 힘을 숭배하는 따위 말이다. 아주 지 멋대로 그냥 짓거렸어요, 그냥. 이런 자들이 보수를 참칭하면서 보수를 모욕해왔다. 누구 얘기하는 거야? 정규재. 이거 누구 얘기하는지 이름을 써.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은 그랬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여기에 이게 누가 있다는 거야 도대체? 아니 웃기는 정규재야 아주. 자 지금 윤석열 캠프에 있다는 자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제정신을 못 차리면서 똠방대는 폼새들이다. 자, 지금 뭐 건방 떨고 있다는 건데 윤석열 캠프에 누군지 쓰라고. 지금 당무 권한은 윤석열에게 있는데 이준석이 휘두르는 것도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해갖고 김종인 끌어들이자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뭐 제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쫄아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만.
이들은 지금 방방 떠야 윤석열의 눈도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에 기를 쓰고 제멋대로 칼날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른다. 아니 뭘 휘두르냐고. 아니 이 글을 쓰면서 말이죠. 휘두른 걸 얘기를 해야 돼요. 휘두른 거를. 자, 약간의 소란이 나야 눈도장을 받는데 유리하다. 아니 무슨 소란이 있는지 얘기해야 되고 무슨 칼을 휘둘렀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에 누군지 이름을 얘기해야 된다고. 그냥 지 멋대로 쓰고 있어요. 나쁜 글을 다 모아다가 뭐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뭐 윤석열 캠프에 김정은이라도 왔어? 자, 이들은 선거로 이룬 것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뒤집으려고 시도한다. 뭘 뒤집어? 아니 윤석열이 당무 권한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이준석, 김종인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해. 사무총장 하나 못 가라. 여의도 연구원장 하나 못 가라. 정책위의장 하나 못 가라. 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다 바꿨어. 아무것도 안 했어. 인사 하나 제대로 못했어. 물론 그 대상자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골라낸다. 뭘 골랐는지 다 얘기를 하라고. 야, 정규재 얘기를 하라고. 이준석 머리에 쇳똥도 안 마른 놈이라는 식으로 화풀이를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뽑힌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몰아붙이려고 한다. 이준석이를 비판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냐? 지금 이게 캠프에서 이준석 나가라고 그랬어? 야, 정규재. 이게 캠프에서 나가라고 그랬냐? 아니면은 지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냐? 그걸 지지자로 얘기해야지 왜 캠프로 갔다가 여기다가 뒤집어 씌우지? 윤석열 캠프에서 이준석 나가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소설을 쓰고 있어, 소설을. 이준석을 내보내고 아예 노인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누가 노인당을 만들어? 이준석 나가면 노인당 되는 거야? 아니 이준석 한 명 나가면 노인당 되는 거야? 지금 당원들이 젊은 사람들 2030이 얼마나 많이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지. 당신이 기자라면은 취재를 해. 앉아갖고 씨부리지 말고 취재를 하라고. 취재를 안 하고 이준석만 나가면 노인당이 되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취재를 해서 몇 명이 입당했고 몇 명이 탈당했는지를 써야지. 뭔가 이 글 안에 팩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상상으로만 쓰고 있잖아. 자, 그들은 청년 당원의 존재 자체를 역선택이라고 본다. 역선택 없었다고? 누가 그러고 청년 당원의 존재 자체를 역선택이라고 그랬어? 일부라고 그랬지? 당신이야말로 청년들을 폄하하는 거야. 정신 차려. 윤석열 이후 벌어지는 청년 당원들의 탈당 러시. 뭐가 있었지 지금? 탈당 러시 있으면 이준석이 계속 얘기했을 텐데. 얘기했잖아. 1000명 나갔다고. 1000명. 러시라는 건 계속 이어져서 수만 명 나가야 되는데 1000명 나갔대. 1000명. 자, 역선택에 실패하자 나가는 것이라고 김재호는 둘러댔다. 이들은 악의적이고 비아냥대고 음험하고 어둡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웃긴다. 아니 그러면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청년 당원이 나갔지만 그만큼 청년 당원이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뭐 음험하고 어둡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뭐 칼 들고 설쳤냐? 김재원이 뭐 칼 들고 설치고 최고위원으로서 뭐 자기 권한이나 제대로 행사했어? 여기에는 당신이 진짜 기자였는지 뭐 어디 신문사에서 주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는 무슨 소설 쓰는 것. 네가 말한 맨 위에 있는 게 음모를 실행하고 이게 너잖아. 너 정규재 너야. 너 지금 음모 아니야 이게 다 음모. 자, 힘이 생기면 이들이 하게 될 일이라는 게 뻔하다. 더는 봐줄 수가 없다. 윤석열 낙선 운동이라도 벌여야 되겠다. 윤석열 낙선 운동 벌인대요. 참나.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더는 봐줄 수가 없다. 윤석열 낙선 운동이라도 벌이겠다. 이재명을 공격해야지. 윤석열 낙선 운동.
버리세요. 혼자서. 버리시라고. 홍준표랑 손잡고. 어? 되겠냐고. 부산시장 나가갖고 1% 봐준 주제에 지지율 1% 받았어요. 그 주제에 무슨 낙선운동 벌이면 대단히 효과가 있겠다. 그 1%도 사람들이 당신의 실체를 몰랐으니까 지지한 거지. 이런 실체를 보고 나서 1%나 당신을 호응할 것 같아? 어? 아니, 자기의 말로 보수의 맨얼굴이에요. 음모를 실행하고. 지금 나온 거 다 음모잖아요. 뭐 하나 팩트가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민주주의 누가 파괴했어요? 문재인 아니야? 그러면 정권 교체해야지. 근데 민주주의를 싫어하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독재 정권 연장하자는 거 아닙니까? 탄핵을 좋아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탄핵 전국에서. 박근혜 하야하라며. 너야 너. 정치보다는 검찰을 좋아하고. 어? 윤석열 잘한다고 한때는 옹호했는데 요즘은 홍준표 옹호하대. 홍준표도 검찰 출신이야. 알아? 어? 그러니까 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너야, 네 얼굴. 어? 대한민국보다는 홍준표를 좋아하고 민주적 절차보다는 본능적으로 구테타를 선호하고 지금 윤석열 낙선운동 벌이겠다는 게 구테타 아닌가 이게? 사실상에? 어? 이 우파에 대한 구테타 아니야? 젊은 애들을 싫어하고 누가 싫어해 젊은 애들을? 어? 젊은 애들을 누가 싫어하냐고. 왜 싫어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어? 완고하고 너야말로 완고하지. 어? 힘을 숭배하는 따위 말이다. 당신이야말로 권력만 쫓았어 그동안. 돈하고 권력. 어? 어따 대고 보수를 이렇게 더러운 얼굴로 만드나. 어? 보수가 이렇게 더러웠어? 당신이야말로 음모자야, 음모론자. 지금 글 쓴 거 보니까. 어? 자, 더는 봐줄 수가 없다. 윤석열 낙선운동이라도 벌여야 되겠다. 국힘당은 언제나 제대로 된 정당이 될 것인가? 어? 정말 걱정이다. 너나 걱정해라. 어? 나도 걱정해. 국힘당이 제대로 되길 바래. 그러나 윤석열 낙선운동은 아니지. 응? 저런 정당의 한 줌 썩은 부패 세력을 위해 그토록 광화문을 들락거린 것이 헛되고 말았다. 주접 떨지 마. 주접 떨지 마. 광화문에 네가 얼마나 나왔냐? 나만큼 나갔냐? 어? 나만큼 나갔어 네가? 야 정규재, 네가 나만큼 나갔어? 너 뭐 깜빵이나 갔다 와봤어? 재판이나 받아봤어? 어? 너야말로 뒤에서 후원금이나 받아 처먹었잖아. 헛소리하고 앉았어. 무슨 광화문에 나가서 뭐 애국자 행세라고 앉았어 지가. 어? 언제부터 그렇게 네가 애국을 했다고 애국자 행세하는 거냐? 어? 머리 허옇다고 해갖고 너 사람들이 나이 많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랑 비교해도 10살뿐이 많지 않아. 어? 서해면은 그냥 형 동생이야. 어? 대우해줄 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너. 어? 한심해 죽겠어요 아주. 대깨문이나 보수 부패 세력이나 다를 것이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총체적 도덕 수준이다. 어? 대깨문이나 보수 부패 세력.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식 다른 데다가 팔려고 돌아다녔지. 당신 집은. 그 펜앤마이크가 당신 네 돈으로 만든 거냐? 우파 세력이 돈 모아줘갖고 몇십억 모아줘서 운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집은 팔려고 돌아다닌 게 그게 떳떳한 짓이냐? 떳떳한 짓이냐? 어? 나 같았으면 그냥 내놓고 나오겠다. 하기 싫었으면. 금액도 어마어마해.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이분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만. 자기 집은 사라고 얘기했다고. 세상에. 장사꾼이냐 너? 여기서? 아니 그 지분을 어떻게 팔아? 네가 돈 벌어갖고 네가 뭐 펜앤마이크를 엄청나게 띄워갖고 그게 뭐 맨 처음에 들어왔던 20억이 한 100억 돼갖고 팔면 내가 이해하겠다. 그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지분을 팔려고 돌아다니냐? 너야말로 여기다 글 쓸 주제가 못 돼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보수가 젊은 사람을 싫어해? 펜앤마이크에 무슨 여기자가 논란이 한 명 있었어요. 예? 그 여기자가 난리를 쳤는데 좀 옹호해주지 그랬냐? 야, 진짜 이거 뭐 완전히 내로남불이구만. 내로남불. 내가 웬만하면 이거 뭐 참으려고 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펜앤마이크 이거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 세상에 펜앤마이크 잘 되라고 박근혜 세력에서 친박에서 엄청나게 후원금을 모아주고 자기가 이거 100만 만들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하더니만 갑자기 자기 지분을 팔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펜앤마이크가 지금 잘 돼갖고 뭐 재산이 수십억씩 막 늘어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니 펜앤마이크가 한 100만 돼갖고 수익이 뭐 한 달에 막 수억씩 들어오고 수억 이상 들어오고 수억 이상 들어오고 뭐 그게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저거 살만하겠다 이럴 텐데 누가 펜앤마이크 지분을 사겠다고 그걸 갖다가 우파 인사들한테 팔려고 돌아다니고 그런 주제에 어떻게 이런 글을 쓰냐 니가? 쪽팔리지 않냐? 펜앤마이크에 후원금 내는 사람들이 불쌍하더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말이지 회사를 잘 만들어갖고 투자한 사람 지분을 회수해서 지분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지분을 팔려고 했다고? 야 진짜 그러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이런 글을 쓰고 있지? 네가 네 돈으로 펜앤마이크 만들었냐? 물론 네 노력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정규재. 추악하다 추악해. 아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낙선운동을 벌여? 왜 윤석열이 너한테 가서 무릎 꿇고 함께 같이 하자고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섭섭해서 그러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윤석열 인터뷰하자고 그렇게 전화를 했다더만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저도 윤석열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아유, 이상일 공보실장이 그거 책임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신의 한 수보다는 그래도 펜앤마이크 먼저 하는 게 좋죠.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 정규재. 근데 당신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내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얘기를 해. 그럼 내가 그 당사자를 소개를 해줄게. 누군지. 얘야, 내가 여기서 그 당사자를 이름만 얘기하면 당신들 깜짝 놀래. 순진한 사람한테 말이지. 응? 금액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제가 참았는데, 첫 소식 전하면서부터 부들부들 거려갖고, 이게, 뭐 논리가 있어야지.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내가 반성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반성이 아니라 이거 지 멋대로 쓰고 앉았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갖고.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한마디 더 하자면, 전희경 의원 건도 그래. 전희경의 논문 표절. 당신이 제일 먼저 옹호한 거야. 당신이 제일 먼저. 그게 보수냐? 논문 표절이나 옹호한 주제에? 아니, 진짜 웃겨. 지가, 이건 선이다 그러면 선이고, 이건 선이 아니다 그러면 선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논문 표절도, 이건 선이다 그러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참아주자고? 윤석열의 흠이 있지, 물론. 그래도 정권 교체가 먼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려요?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 완전히. 아니, 이거 완전히 맛이 가도 이렇게 맛이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전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뭐? 김재원 의원 관련해서 음험하고 어둡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김재원 의원이 뭐 사람 죽인 것 같았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이런 칼럼 어떻게 대명천지에 쓰고 지금 우파라고 말할 수 있죠? 보수의 맨 얼굴, 자기 얼굴을 얘기하고 앉았네? 자기 얼굴이 자기 얼굴, 힘을 숭배하는 따위 말이다? 누가 이렇게 힘을 숭배하고 민주주의를 싫어하고 탄핵을 좋아하고 검찰을 좋아하고, 야, 진짜 어디 하나 뭐 논리가 있다거나 팩트가 있다거나, 이준석이 내보내자고 우리가 운동하는 이유를 몰라서 묻습니까? 이준석이를 내보내자고 하는 게 이준석이 젊어서 내보내자고 해요? 지금 통합하고 화합해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 불공정 경선을 일으켰고, 지금도 후보에게 권한을 줘서 후보가 하고 싶은 대로 후보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김종인 끌어들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김종인에 대해서 장친 비판해야지. 당신이야말로 김종인하고 각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 김종인을 비판해야지.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처구니없게도 이준석을 옹호하려고 쓰레기 논리를 끌어들여갖고, 보수를 개 병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언론인입니까? 자기가 광화문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나온 건 나온 거겠지만, 당신보다 광화문에 더 많이 나온 사람들. 솔직히 저는요, 광화문에 나가서 편했어요. 단상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추워도 그 맨바닥에, 비가 와도 그 맨바닥에, 더워도 그 아스팔트에서, 추위, 더위, 비바람 다 견딘 사람들. 당신이 그 사람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나? 그건 아닐걸? 당신 나와봐야 마이크 싹 잡고 어디로 사라졌잖아. 뭐 하루 종일 거기서 구호 외쳤어? 뒤 그늘에 있거나, 거의 나오지 않거나.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또 저예요. 저도 뭐 그늘에 있거나 생색내면서 인사받으면서 다닌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들이 거기 나오신 분들 하나하나가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스러움을 갖고 있어요. 제가 탄핵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근데 당신 뭐 했냐고. 뭐 했냐고. 당신 그 펜앤마이크 만들어서 후원금 받기 급급한 거 아니었나? 당신 후원금 받을 때 신의 한 수 피눈물을 흘렸어. 뭐 좀 할만하니까 그냥 쪽쪽 빨아가대.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렸다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난 당신 성원해줬어, 그래도.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정권 교체가 돼갖고 그래도 국민들이 숨을 쉬려고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윤석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아니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윤석열 낙선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와, 진짜 저는 부들부들거려요. 저도 윤석열 인터뷰 못 해봤어요. 뭐 바쁘니까. 그러나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윤석열을 인터뷰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정권 교체만 하면 돼요, 이번에는. 윤석열이 뭐 정권 교체해갖고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재미보기 글렀어요. 대통령으로서 뭐 엄청난 호사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전국이 빡빡해요. 제가 눈에 보입니다. 고생스러운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정권 연장하지 못하면은 진짜 깜빵 갈지도 몰라요, 윤석열은.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 가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니까 뭐 호가호위하고 거기서 뭐 권력에 무슨 콩고물이 나도 얻어먹을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저 그런 생각도 없고, 많은 사람들, 저 포함해서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할 거라고. 그냥 정권 교체만 되고 정권 잘 유지해서 정권 연장해갖고 제대로 좀 대한민국 바로 좀 잡아보자. 다 그 생각할 거라고요. 지금 윤석열이 뭐 할 수 있겠어? 국회가 180명인데 호가호위 한다고?
아이 참. 국회가 택이나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놔두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뭐 권력을 즐길 수는 없겠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개혁은 해보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우리가. 짝대기라도 힘을 모아가지고 윤석열에게 보태주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안철수와도 힘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윤석열과 힘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안철수를 폄하하고 김종인이가 안철수를 비하하고 있는데 이게 단일화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은 단일화 못한다. 승리는 할 수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안 되면 고생길이 훤하다. 탄핵이 또 벌어진다. 막아야 된다. 그런데 낙선운동을 벌이자고요? 정규재 당신이 지금 우파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상황입니까 이게? 야 진짜 이거 완전히 뭐 제가 욕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뭐 이게 욕도 아까운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욕하면 뭐 하겠어 이거. 홍준표라는 사람은 뭐 대답 불가? 한 사람은 윤석열 낙선운동이라도 벌여야 되겠다? 둘이 쌍으로 노는군요. 아주 쌍으로. 제가 근데 말씀드릴게요. 한 줌도 안 된다. 한 줌도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세력들도 더 위축되고 축소될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정권교체라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교체예요. 제가 뭐 윤석열 빤주 하세요? 제가 4달간만 빠한다고 그랬어요. 4달간만. 왜?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 정권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니까 흠집 내지 말고 무조건 눈 딱 감고 이겨보자 이거예요. 저도 윤석열 중앙지검장 할 때 기소돼 갖고 제가 또 내일 또 재판받아. 나 이놈의 재판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방망이 들었다고. 제가 이거 지금 2심 재판받는데 내일 4시에요. 바빠 죽겠는데 또 내일 4시에 나가야 돼. 내일 마지막 재판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다 윤석열 때문이야. 근데 제가 윤석열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 그건 그거다. 자기가 중앙지검장으로서 할 일을 한 거다. 뭐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뭐 나 기소한 거 이해한다. 그거는 공적인 일이니까 놔두고 대의를 위해서 나는 본다. 윤석열 대통령 되라. 4달 동안 당신 열심히 지지해 줄게. 왜? 그건 정권교체니까. 그게 대의예요. 그게 정이고 이 시대가 바라는 거고. 뭐 주변에 이상한 새끼들, 똘마니들, 병신 같은 놈들, 이런 놈들, 그런 놈들 좋은 자리 주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권교체니까 눈 딱 감고 도와준다. 그 다음 정권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이제 힘을 좀 모아서 그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된다 이건데 윤석열 낙선운동하면 대안이라도 있냐 정규재 넌? 무슨 대안 갖고 있는 거야? 홍준표? 니네들 둘이서 무소속 나가 그러면 홍준표랑 같이 무소속 나가갖고 한판 해봐. 될 것 같아? 어떻게든지 분탕을 쳐갖고 자기들이 권력 더 누리려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한심해 죽겠어요. 한심해 죽겠어.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따위 글이나 올리고 한가롭게 놀고 앉아 있습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정신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말을 할 정도, 우파가 썩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규재 당신 지분을 어떻게 팔려고 말이지?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소문을 하나? 그것도 큰 금액에. 그건 뭐야? 아유 펜앤마이크 잘 안 되니까 지분 털고 나오겠다 이 얘기 아니겠어? 저한테 말을 전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신은 뒤에서 그렇게 지분이나 팔 생각하고 겉으로는 점잖은 척, 대단한 척, 청렴한 척 혼자 다 하고 말이죠. 당신이 무슨 우파의 리더야? 당신이 언제 우파의 리더였어? 누가 우파의 리더래? 우파의 리더가 되려면 깜빵이라도 좀 갔다 와봐. 싸우다가 정광 목사님처럼 3번이나
당신 뭘 희생했어? 뭘 희생했냐고. 당신이 뭐 집을 날렸어? 재산을 날렸어? 아니잖아. 이 활동하면서 먹고 살았잖아. 에? 뭘 그렇게 불만이 많지? 저는요, 이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용서가 안 된다고, 이게. 아이, 우파 활동하면서 돈 밝힐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좌파 정권 타도, 정권 교체, 여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지. 서로 입장이 달라도, 제가 가로, 세로 싫어해요. 솔직히. 근데 가로, 세로도 윤석열 지지하면서 정권 교체하자고 그래. 그래. 잘하는 거다. 그거 아닙니까? 어제 뭐 김부선하고 무슨 갈등 있고 요즘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일 있지만 제가 그거 뭐라고 안 그래요. 예. 거기는 거기대로 싸우는 역할이 있고 나는 나대로 싸우는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 4개월 동안은 우파끼리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분열하지 말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우파의 정도 아닙니까? 그래도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는 한 목소리를 내자. 그런데 아니 윤석열 지지하는 것도 아니야. 정권 교체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탕질을 해요. 응? 저는 펜앤마이크 보는 분들이 불쌍해. 그 새치혀에 놀아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야 명예회복 한다며 정규제 너. 근데 이렇게 돼갖고 윤석열 낙선운동하면은 정권 교체 안 되면 박근혜 대통령 더 있어야 되는데 너는 깜빵 안 갔다 와봤지? 깜빵에 하루하루가 1년이에요. 하루하루가 1년이라고. 여러분들 집에서 코로나로 격리된 분들 있을 거야 아마. 혹시나. 진짜 일주일간 집에 있으면요. 갑자기 답답해지지 않아요? 미치겠지 않아요? 감옥 같지 않아요?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시켜 먹고 잘 때 자고 편하게 있지만 교도소는요. 생판 처음 보는 험악한 놈들하고 또는 골방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에요? 벌써 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명예회복을 떠나서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 대통령 정권 교체해서 사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보고 나쁜 놈들이라고 한 놈 많아요. 뭐 박근혜를 배신했다. 야 박근혜를 배신했다고 뭐 하고 다 좋아. 근데 니네들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지 않냐? 니네들 박근혜 대통령 이용해서 호주머니나 챙겼지.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이전에 그분 구출해줄 생각 해봤냐? 인간적으로 불쌍하지 않냐? 그럼 정권 교체해서 사면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낙선운동하면 이재명 대통령 돼서 택이나 박근혜 대통령 사면 되겠다.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구출해줘야죠. 인간적으로. 근데 이건 너무한 거예요. 이건. 아니면 내가 진짜 윤석열 싫다. 그럼 모른 척하고 있어야죠. 모른 척. 그래 난 이번에 빠질게. 예. 모른 척. 관심 없는 척.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낙선운동을 한다고? 야, 해! 정규제! 낙선운동 해! 하라고! 근데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규제는 낙선운동 못합니다. 땅도 없어요. 낙선운동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시죠? 정규제는 그럴 만한 깡도 없어요. 선거법 위반해가면서 낙선운동 할 만한 깡도 없다고. 그냥 선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깜빵도 가지고 싸울까봐. 다른 사람들이 싸워주길 바라는 거지. 건식하려고. 거기에 편승해서 후원금이나 후원금이나 받아갈 생각할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심지어는 말하는 게 뭐 윤석열이 문재인보다 더 나쁘다? 아니 윤석열 싫어하는 건 좋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좋겠습니까? 그 전에는 펜앤마이크 열심히 했잖아요. 홍준표 열심히 밀었잖아.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 승복해야지, 승복. 승복하고 아가리 닥치고 있든지. 이제는 승복을 못하고 낙선 운동을 벌인다고?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정규제가 부산에 나갔어요. 부산에. 제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정규제가 낙선 운동 벌인다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모임에 나갔는데 정규제 등등 원로 인사들이 나왔습니다. 부산에 출마를 하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 부산에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과 이 박빙 선거니까 겨루면 그 박빙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 일부분의 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니까 그때 만나서 우리의 지분을 차지하자. 그 됐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까지는 좋다. 그건 어떤 정치적 전략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돼.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박빙 선거가 아니다. 부산이든 서울이든 원사이드하게 이긴다. 때문에 괜히 나갔다가 끝까지 가면은 우리의 어떤 결과적인 성적표라고 제가 표현해. 성적표가 노출이 된다. 거기서 지지율이 잘 안 나오면은 우파 전체로 망신 준다. 그래도 나가더라고. 그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후원했겠죠? 성금 보냈겠죠? 다 쓸데없는 게 됐죠. 왜? 1% 뿐이 안 나왔어. 우파 망신시켰어. 적어도 3%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규제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돈을 엄청난 돈이 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돈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우파는 겨우 1% 뿐이 안 돼요 라고 홍보한 거야. 망신당한 거야. 망신. 쿨하게 박형준이 미워도 거기서 사퇴하고 우리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랬으면 우파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편이 되는구나 이랬을 텐데 끝까지 나간 끝까지 애국 세력들이 엄청나게 후원하고 후원해갖고 우리는 1% 뿐이 안 돼요 라는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망신이죠. 망신. 망신당하려고 돈을 그렇게 쓰냐 정규제 너? 그게 전략이냐?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 당신이라는 표현도 웃겨. 너 같은 사람이 우파에서 활동하니까 우파가 지금까지도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거야.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우파가 그래도 모이면 3% 5% 나와. 그런데 내가 너랑 단일화 해줄게. 이랬으면 대우나 받죠. 1% 받아갖고 개망신당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이 우파는 어차피 한 줌도 안 돼, 한 줌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시를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에요. 근데 이준석 빨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정규제 쪽팔리지 않냐 너? 네 글에는 앞뒤가 없어. 그냥 감정만 있어. 황당한 전략만 있고. 이준석이 우파를 대우했냐? 근데 이준석에게 또 아니면 유승민에게 그런 개망신을 당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우파를 그렇게 우습게 보게 만든 이유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정규제 같은 사람 때문에 나가갖고 1%뿐이 안 받았기 때문에 우파의 어떤 실력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정신을 못 차렸죠. 정신을. 그리고 정규제 야 그래도 그렇지 탄핵파인 이준석이를 옹호하려고 이따위 저질스러운 글을 쓰냐?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눈물 흘리겠다. 아예 그냥 이준석이랑 손잡고 정치를 하지 그래. 그게 제일 낫겠다. 그렇게 정치하고 싶냐? 이준석한테 빌 붙어갖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준석이 젊은 애니까 밀어주자고? 젊으면 밀어주는 거냐? 젊으면? 네 기준으로 따지면 탄핵파는 인간도 아니잖아. 박근혜 배신자는 인간도 아니잖아. 이제 무슨 글 쓴 거냐 너 지금? 네 거울을 보고 네가 쓴 거냐 이거? 네 글을 갖다 여기다 옮긴 거냐? 네 자신의 심정을 그냥? 야 진짜 씨. 이거 제가
오늘은 이제 한마디 하고 더 이상 이 깜도 안 되는 사람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계속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맛이 갔어요. 맛이 갔어. 한 이준석이가 탄핵파인데 탄핵파를 계속 국민의힘에 놔둬야지 되고 걔가 젊다고? 뭐 젊은 건 맞지. 근데 이준석의 정치가 올드한 정치예요. 자기 기득권 내려놓지 않잖아요. 에?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자기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무총장 자리 하나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 망토를 쓴 여인이 이제 그게 김혜경이다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혜경 관련 동향을 취재하기 위해서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에 대해서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다 라고 경고장을 날리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지율을 떨어지는 걸 막고 이재명 후보를 좀 챙기려고 하는데요, 그럴수록 부정적 영향은 더 커지고 지지율은 계속 빠진다. 합법적이고 그리고 이 정당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선거에 관한 논평, 이런 것들을 불법시하는 여권의 태도,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 쪽의 입장,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국민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이 헌법 가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신물이 나 있을 정도 되는데 이재명에는요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전부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지금 완탑 선대위 드림팀 깐부동맹의 완탑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후보 이제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케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자, 곧 선대위 구성이 완료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내가 최종 선대위 구성안을 봐야만이 판단할 수 있다. 아직도 그러니까 조금 뻐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윤 후보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짠다고 하는 것인지를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자, 그러니까 아직 내가 최종 결심 안 했는데 너무 떡국 먼저 먹지 말아라. 그래서 끝까지 고상한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판을 놓고 야권이 떠들썩하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요, 지금 주변 상황을 봐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된 말로 씻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얼마 전 김무성 전 의원도 내가 보기에는 되지도 않는 소리를 했던데 대체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도통 모르겠다.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과 김종인 분열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를 돕는 사람을 하이에나, 이 파리떼, 자리사냥꾼 이렇게 공개 비판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자제하라, 중단하라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부 캠프 인사를 자리사냥꾼에 비유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요, 대답이 지금도 윤 후보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다. 이제는 윤 후보와 내가 둘이서 이야기하고 논의해야 하는 단계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나는 왜 그분이 요즘 거론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잘 모르겠다. 아주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 윤 후보와는 소통이 잘 되냐 물어보니까요, 얼마 전 윤 후보에게 사람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 과거 대통령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이 집착하다가 실패했고 그 점만 명심하면 시작과 끝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또 지금은 시각을 내부에만 두기보다는 일반 국민 정서가 무엇인지, 국민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예민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해줬다. 자, 윤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윤 후보가 비교적 매우 딴딴딴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침묵을 지킨 후에 어떤 의미에서는 순진한 면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다른 면으로는 윤 후보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으니까 인적 구성이나 여러 판단하는 걸 생각 없이 간단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적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뷰 말미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라고까지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그 과정을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몰리고 온갖 소리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까지는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밀고 갔다. 당선 이후 변심을 해서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는 본인한테 이런저런 얘기 뭐 한 자리 주겠다고 얘기했겠죠. 당연히. 근데 한 자리 못 받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결국 문재인 이 선거운동 해갖고 문재인 청와대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변심, 윤석열 총장이요. 변심하지 마소서. 일종의 간접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문화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김재원 뭐 문화일보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와가지고 밝힌 내용, 즉 지금 현재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실상의 내정이 됐다. 총장으로 이런 보도가 있고요. 지금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내정되기 전까지 한기호 사무총장을 밀었던 이준석 쪽에서는 상당히 서운하다. 이렇게 좀 이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서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하자면 가지정리를 했어요. 아니, 우리 당이 이회창 총재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후보를 선출했을 때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논란을 벌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총장직 고수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당헌 74조는 대선 후보가 당무 전반에 관해서 우선한다. 이런 모든 의사결정권의 최종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회창 총재까지는 당 총재가 자기를 후보로 선출해서 출마했는데 비민주성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이 생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당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비상 대권을 갖도록 만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상 대권은 나눠질 수 없다. 그러니까 비상 대권이 쉽게 얘기해서요, 이 후보하고 당 대표가 싸우니까 이거 못 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못 싸우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당무 우선권을 후보한테 줬으면 후보한테 일임을 해야지 이준석, 김종인 왜 말이 맞느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총장 교체 문제를 두고 대통령 후보가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논란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절차상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든 권한은 대통령 후보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이 내정과 관련된 입장과 관련해서는요, 후보 입장에서 가장 신뢰하는 분이라면 사무총장을 맡아서 대선 국민에서 당의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당위성과 이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호평하고 있어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대선을 이끌고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거중 조정하면서 지휘하는데 가장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지도력을 발휘해서 대선 국면을 훌륭하게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실 분이다. 예. 뭐 지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캠프 쪽에서도. 자, 이러한 이 권성동 사무총장의 역할과 기대 그리고 이 필연성과 관련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뭐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어준이가 역시 또 이 아직은 딴지를 걸고 나왔어요. 윤석열이 당을 장악 중에 있고 이준석은 기분이 나쁠 것이다. 그리고 사무총장 자리가 어떤지 윤 후보가 알 리가 없고 윤석열 뒤에 있는 라인이 사무총장 자리를 가져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요. 김어준이 입 수준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드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홍준표와 원희룡과의 접촉점도 지금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 드림팀 구성과 관련해서요, 총괄본부장 밑에 총괄부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뭐 이름이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여하간, 예. 총괄 선대본부장 4명 분야별. 그래서 조직 직능 홍보 정책. 근데 어느 보도를 보면 또 5개도 나와요. 이건 약간 유동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총괄 본부장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래서 드림팀을 만들 것인지 여러분들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사람들 주호영, 권영세, 윤상영, 김도읍, 추경호, 김태호. 근데 여기에서 주호영, 권영세, 윤상현, 김도읍, 추경호는요, 이준석 대표가 좀 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임태희, 김용태 의원, 임태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저 나경원 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거론되면서 드림팀 구성, 즉 간부 동맹을 만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으로요,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는요,
우선 원희룡 지사의 부인 강윤영 씨에 대해서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결국 착수했습니다. 이미 강 씨는 말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고발했느냐? 신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측에서 이 신승목 씨가 고발을 했어요. 이 소시오패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고, 또 원희룡 지사, 이거는 뭐 이 허위가 이건 뭐 당연히 부인으로서 전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인신공격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친 원희룡 지사 또 같이 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했는데, 먼저 강 씨 고발건이 검찰에서 지금 경찰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승목 대표는 그 당시 고발할 때요, 강윤영 씨 자신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를 통해 진단한 것처럼 사실 왜곡,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비방했다. 이것이 이제 고발의 취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요, 이거를 갖다가 바로 어제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 생생하시죠? 지난 10월 20일인데 강윤영 씨는 매일신문의 유튜브 채널인 관통루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이를 갖다가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세상에 대한 분노, 공존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나 배려보다는 어떤 뒤틀림, 원한의 한풀이가 이재명 후보에게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다. 그럼에도 이 지사 지지율이 이 정도 나오는 것이 안타깝고 민주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걱정이다. 이거를 발표했어요. 이런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지지를 받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까지 하겠다. 반드시 그 역풍이 불이다 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제 그야말로 이 더 팩트에서요 보도를 한 내용, 이 김혜영은 검은색 망토를 입고 9일 만에 외출을 했다. 그리고 흰색 카니발을 타고 여의도에 왔다 갔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이 후보 캠프 그리고 당, 그 다음에는 배우자 실장까지 일제히 나서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은 수행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팩트한테 그 사진, 기사 삭제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더 팩트 측에서는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측의 삭제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기네 보도가 맞다, 이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재명 측에서 내온 걸 보면 그 망토 입은 사람은 오보고, 망토 입은 사람이 아닌 다른 세 여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간에 서 있는 여자가 김혜경이다까지 밝히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밝히고 지금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취재진들이, 그러니까 분당구 순회동 자택에서 이 김혜경을 찍기 위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맞아면 취재 기자들은 결국은 스토킹을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나 돼요. 스토킹,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이 스토킹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상의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러면 이 취재진들의 행동 중에서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취재인과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가 아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이제 어제는 이 망토가 한 240여만 원짜리다라는 이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어요. 박선영 의원이 제기했는데요. 오늘 이 캠프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 고야드라는 핸드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야드 이 핸드백도요 굉장히 비싼 고가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물론 이재명 지사 뭐 돈도 많으니까 고야드 백 하나 살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제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야드 핸드백까지 들고 있는 여성이 바로 김혜경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다. 아직도. 아니, 고야드 핸드백이 있더라도 더군다나 지금 아주 대접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야드라는 핸드백을 들고 나오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강윤영, 그 원희룡 지사의 부인이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김혜경 씨도 이게 만만치 않은 여성이다. 예, 만만치 않은 여성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캠프 선대위 측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요. 그래서 이러한 언론의 취재 보도로 인해서 이 김혜경 씨하고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이런 걸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수행원이 왜 불안 증세를 보이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 보도 내용과 이 후보 측 반박을 정리해 보면 김혜경 씨 수행원에 대한 과잉 취재 때문에 수행원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으니 취재하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냐. 과잉 취재가 예상되는 일부러 수행원을 그림자 무사 또는 디코이, 즉 유인하는 사람으로 먼저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디코이를 일부러 내세운 건데 이거는 수행원이 불안 증세를 왜 보이는 건지도 의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박문을 이준석 대표가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재명 캠프 선대위 쪽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박스권 정도가 아니라 뜨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경선 이후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가 100%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 우세를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억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 변화가요. 이 양정철 책사라고 하잖아요. 책사. 양정철 지금 전 민주연구원장이죠. 양정철 원장을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영입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양정철 원장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날짜상으로는 내일 17일 국회를 찾아서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비례대표 의원 모임이 주최하는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서 기조 발제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약 40여 명이 양정철 원장과 관련된 인물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총선 이후에 19개월 만에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하나의 그 예비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양정철 원장이 들어가면 이 메시지 관리에 굉장히 철저를 기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공식적인 아직 직책은 달리지 않았어요. 공식적인 직책은 어떤 직책을 줄 것인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일종의 메시지 총괄 역할을 할 것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